이번엔 세팅 페이지 제일 우측에 있는 표, 이 초기 자산표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12월, 2월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이 표는 그 전 해에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작성하면요, 마지막에 12월 달에 똑같은 표가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의 자산들의 잔고의 금액이 그대로 여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복사를 해서 그 다음 해의 가계부에 세팅 페이지에 있는 여기 이 표에 12월, 2월 데이터표에 그대로 붙여넣기, 스냅샷 붙여넣기로 하면 공식이 복사되지 않고 숫자만 복사가 쫙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 데이터가 그대로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작성하시면 여기에 있는 자산에서 여러분들의 기록의 합산에 따라서 잔고가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연속이 되는 거죠. 하지만 처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12월, 2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초기 자산을 다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기록하기 바로 직전에 이 자산 데이터를 세팅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1월 달에 이렇게 기록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체크카드로 5만원을 썼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생활비 계좌에서 나간다고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생활비에서 이번 달에 마이너스 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기 자산 데이터 생활비 계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잔고가 5만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록 이전에 생활비 계좌에 100만원을 세팅을 해 두시면 5만원을 이번 달에 사용하고 잔고가 95만원 남았다고 저절로 계산이 되겠죠. 이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 자산 데이터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들이 지금 얼마가 있는지는 요즘은 참 확인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플을 보시면 은행 어플, 증권사 어플, 또 그 외에 여러 금융사 어플을 보시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뱅크샐러드 사용하고 있는데 뭐 토스나 카카오페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은행 어플에도 자산만 다 연결시켜 놓기만 하면 여러분들 자산이 얼마 있는지 금방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례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자산들이 저절로 합산이 되게끔 공식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산이 이름이 있겠죠. 제가 임의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급여 계좌에 500만원, 생활비 계좌에 250만원, 저축 계좌에 1000만원, 현금 지갑을 보니까 5만원짜리 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카드도 충전을 해놨기 때문에 9만원 있고요. 상품권 10만원짜리 5장이 있어요. 그리고 달러 있으면 적으시면 되는데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달러 그냥 한번 적어 볼게요. 500달러. 달러는 그냥 달러로 적으시면 저절로 환율이 곱해져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예적금, 적금 통장을 보니까 10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순간 저절로 합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초기 자산 처음에 세팅할 때만 이 합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전년도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합산 공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나 월세 보증금 5천만원,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 증권사의 계좌를 보시고 그 순간의 평가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평가 금액, 주식들의 총합 계산하셔서, 계산하기 어려우시면 여기 여러분들 적어 보세요. 바로 옆에 3 이렇게 적으시면 바로 나오죠. 코인,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이렇게 적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식 평가 자산 이렇게 나오죠. 3600 적으시고 코인 40, 그리고 아파트, 부동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있으시면 대출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대출 적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대출 원금을 적는 게 아니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 1억 5천을 했는데 5천만 원은 갚고 1억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은행 대출을 하면서 대출 이자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자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 다른 대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 대출에서 뭐 신용대출 500만원 중에 200만원 갚고 300만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신용카드는 여러분 만약에 1월 달에 시작하신다면 12월 달에 신용카드 금액을 적어 주시면 돼요. 내가 이번 달에 카드 대금을 지불해야 될 그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적어 보겠습니다. 순자산에서 대출들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대출 이자는 뭐냐면 사실 여기서 꼭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대출을 2억을 하고 나서 상환을 했는데 내가 이 대출로 이자를 얼마 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기 부채란에 대출 이자를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출 이자 계산이 다 가능하시면 그대로 적으셔서 지금까지 이자로 냈던 것들 적어 주시면 그 다음 달부터 기록할 때마다 항상 이 대출로 내가 이자를 얼마 냈는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 하면 대충 적어 주셔도 됩니다. 대충 한 150만원 낸 것 같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뭐 한 10만원씩 나갈 때마다 1월 달에 10만원 나간다면 1월 달에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 10만원이 돼가지고 160만원으로 기록이 되고 약간 이런 원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계속 누적으로 1월달, 2월달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될 텐데, 이걸 처음 시작을 얼마로 시작하느냐를 여기 세팅해 주는 겁니다. 모든 자산들 다 그렇게 세팅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이 비자산표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기록하지 않으셔도 여기 순자산을 보면 제가 합산을 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순자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 부분은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맨 위로 가주시면 투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평가자산이었고요. 증권사에서 평가 금액으로 나오는 이 금액을 여기 적어 주신 거고요. 여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거래 내역을 통해서 파악하셔도 되고, 증권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매입 금액을 여러분들 적어 주시면 돼요. 여기 적어 주셔야 여기 누적 투자금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하고요.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식 2천만원, 부동산, 이어 코인 이 정도 적게 되면요, 누적 투자금이 이만큼이라고 저절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투자 평가금과 비교를 해서 여기 이렇게 투자 수익금이 얼마인지도 나오고 투자 수익률이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매월 똑같은 표가 있거든요. 매월 똑같은 표가 있기 때문에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금과 투자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팅창에서 이거 기록을 잘 해주시면 모든 자산들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 투자금도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어서 1월 달에 투자금이 더 추가가 되면 누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세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순자산까지 다 계산이 되었고요. 여기 계산된 순자산은 1월 달에 지난달 금액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순자산이 이 금액보다 높으면 증가액으로 성장률 플러스로 확인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순자산이 나왔습니다. 원래 순자산이 0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채가 있기 때문에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이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세팅 페이지에는 이렇게 평가 자산이 있다고 우리가 기록을 했지만 1월 달에 아직 투자 평가 자산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일단 마이너스가 뜨고 자산이 다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기
투자 종목들을 그대로 복사 커맨드 C 해서 1월달에 그대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다시 증가가 되었죠. 또 지난달보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는데 지난달과 똑같은 금액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15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여기 신용카드 금액입니다. 여기는 신용카드 부채로 잡혀 있는데 1월 달에는 신용카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용카드 대금을 나중에 정산하게 되죠. 14일 정도에 삼성카드 대금 150만원 통화기 계좌 이렇게 하면 정산하는 순간 자산이 맞아집니다. 그쵸?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만 두시고 가계부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기 자산을 여러분들 다 세팅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할 때는 매월의 잔고에서 그 다음 달에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12월 달에는 저절로 여기 자산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그 다음에 세팅창에 여기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